자자, 잠시 집중해 주세요. 지금부터 3시까지는 하던 일 다 중단하시고 이 업무부터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이런 황당한 상황, 제가 직장 다닐 때 종종 겪었던 일이기도 한데요. 물론 팀 업무가 급하다면 갑자기 내 업무 중단하고 팀 일에 협업해야 되는 게 맞죠. 하지만 어떻게 요청하느냐에 따라서 함께하는 사람의 마음은 180도 달라질 겁니다. 이렇게 누군가의 동의를 구하고 설득해야 되는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말하는 게 좀 더 부드러운 협조 요청일까요? 안녕하세요. 달달제이 안효정입니다. 오늘은 심리 연구를 바탕으로 여러분께서 누군가를 설득해야 되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법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가정에서, 발표장에서, 또 비즈니스적으로 누군가를 만나야 될 때 이 화법을 종종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바로 상대의 저항을 인정하기입니다. 내 말에 당연히 튀어나올 반론을 큰 목소리로 누르지 마시고 무시하지 마시고 드러내어서 오히려 인정을 하라는 건데요. 아마 이런 생각들 하실 거예요. 글쎄다, 그냥 모른 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설득해야 된다면 하실 수도 있겠지만 심리학자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뉴욕 대학의 심리학자들이 이런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대학의 학생처장이 등록금 인상에 대해서 학생들을 설득해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때 2가지 화법으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들어보시고 여러분이라면 어떤 말에 좀 더 움직일지 한번 골라보세요. 첫 번째, 우리 학교의 등록금을 인상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께서 동의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등록금을 조금만 인상한다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우리는 공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몇 번째 표현을 고르셨나요? 아마도 이 2번째 표현이 조금 더 부드럽게 다가오셨죠. 여러분이 동의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이라는 표현 때문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저항을 인정하는 표현이 포함된 설득 메시지가 그렇지 않은 메시지보다 훨씬 더 우호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라고 말합니다. 한 단체에서는 환경보호 캠페인에도 이 원리를 이용했습니다. 이 광고를 다 읽어도 당신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광고를 다 읽어도 2시간 후 비닐봉지를 사용할 것이며 이 광고를 다 읽어도 내일 아침 샴푸를 마음껏 쓸 것이며 그래서 당신이 이 쓸모없는 광고를 왜 하는 거야? 이거 다 내 세금으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줄 알면서도 그래도 이 광고를 하는 것은 당신이 아닌 단 한 사람이 수도꼭지를 잠근다면 아예 드러내놓고 당신은 이럴 테지만 이라고 말하고 들어갔죠. 흥미롭게도 귀찮고 하기 싫다는 저항을 미리 인정한 다음 원하는 바를 요청하는 글에 적지 않은 댓글이나 답변이 달려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학적인 연구 결과들을 볼 때 설득에 이 심리를 활용해 볼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예를 들었던 상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갑자기 다 모여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갑자기 다들 모이라고 해서 당황스럽겠지만 다들 바쁜 업무 중에 중단하라고 해서 당황스럽겠지만 이런 말들을 먼저 붙여주고 업무 협조했으면 훨씬 더 부드럽게 말할 수 있었겠죠. 저는 종종 프레젠테이션 발표 시에도 이 심리화법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께서 좀 복잡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께서 기존 업체들이 똑같이 하는 말 아니냐, 현장에서 잘해야지 라고 생각들 하시겠지만 여러분께서 현장에서 이 방법이 되겠어? 비상황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시겠지만 네, 이렇게 청중이 자연스레 떠올릴 저항들을 일부러 프레젠테이션 상황에서 언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알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했다라고 하는 식으로요. 또 저는 평상시에 가정에서도 살짝 가볍게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아이가 독서는 좋아하는데 이렇게 연필을 들고 독서록을 쓰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독서록은 전자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평가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2가지로 제가 말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야, 소빈아, 이게 다 기록으로 남는데 그냥 네가 쓰기 싫다고 해서 안 쓰면 되겠어? 그냥 무조건 써. 얼른 써.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네, 2번째.
네가 정말 쓰기 싫어하는 것을 알아. 얼마나 팔이 아프겠어. 네, 엄마도 알지만 그래도 이러이러한 데서 좋으니까 독서록을 한번 좀 써보는 게 어때?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느 날은 제 둘째 아이가 저에게 이 방법을 썼습니다. 제가 굉장히 황당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생각이 저하고 다르다는 것을 물론 알고 있지만 제 게임 시간을 좀 올려주시는 건 어떠세요? 네, 이렇게 상대방의 저항을 인정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얼굴 표정이나 말투는 전혀 그렇지 않으면서 네가 그럴 줄 알지만 이라고 말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상대와 감정적 상태를 공유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상대의 마음을 움직여야 하는 설득의 상황에서 상대의 저항을 인정하는 심리화법 함께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비즈니스 대화 상황에서 또 면접이나 소개팅 이렇게 누군가를 처음 만나 대화하는 상황에서 나의 호감도를 높일 수 있는 몸짓 레시피 3가지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해놓으셔서 다음 시간에도 꼭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달달제이였습니다.